서가 명가. 오늘은 이동과 도시라는 제목이고 제목을 뭐 멋있게 부르는데 흐름의 인터페이스 공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거고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뭐 철도도 되고 공항도 되고 교통시설, 뭐 교통시설이라서 별건 없지만 어쨌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는 게 꼭 뭐 차 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보도 사실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자주 가셨을 테지만 센트럴에 있는 파미에 스테이션이라는 이상한 이름이 있어요. 왜 파미에는 뭐고 스테이션은 뭔가 뭐 이렇게 생긴 건데 저게 이제 좀 관심을 약간 써보면 마치 그 여기 옆에는 뭐 그 호남선 고속버스 타는 데가 있고 옆에 지나니까 마치 그 역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스테이션 건물에 들어가는데 조금 오래된 듯한 그런 디자인을 해서 약간 19세기 말에 지어진 듯한 그런 거를 본따서 인테리어를 슬쩍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시계도 꼭 뭐 런던이나 파리나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뭐 그런 걸로 치장을 했고 여기 있는 요것도 옛날에 19세기 말에 주철, 강철도 아닌 주철을 갖다가 만들고 페인트한 것처럼 쓱 내려가가지고 분위기를 보면 뭐 그래요. 가로등도 있고 생각 많이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 저 가짜다 뭐 그러지만 그래도 뭐 인테리어라고 범위 안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파미에 스테이션의 설명을 보면 뉴욕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을 본따서 전통적인 역사 건물을 테마로 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중요한 점은 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은 움직이죠.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잘 인식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도시 공간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힘이에요. 저렇게 사람들이 막 많이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역에서 내려가지고 어딘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타고 막 한없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저 사람들의 무리를 보고 군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런 군집 형태로 움직이는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내가 누구일 수도 있고 누구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누구일 수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걸어가잖아요. 걸어갈 때 나는 열심히 살아야지 뭘 어떻게 해야지 뭐 옆에서는 안 봐. 나만 생각하는 건 누구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눈을 뜨면 그냥 100명, 200명 중에 하나예요. 그냥 원 오브 댐이야.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조금 고독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두 개가 이렇게 교차되면서 그 지하철역의 공간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그렇지만 누구도 아닐 수도 있는, 누구일 수도 있는 이거는 뭐냐면 다 비슷하다 이거죠. 특히 지하철이나 가로나 역이나 또는 백화점, 쇼핑센터 등등 사람이 움직이면서 만들어 놓은 여러 토목시설들이나 교통이나 그것에 준하는 여러 건물들 이런 것들 속에서 군집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쇼핑센터 같은 것도 알고 보면 군집이에요. 혼자 있으면 뭐 거기 아무도 없으면 그 쇼핑센터 누가 가. 그러나 내가 익명성이 보장되고 거기에 가니까 거기서 물건 사는 재미가 나는 거예요. 아무튼 모든 것이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따지면 군집의 형태를 가지고 움직인다 볼 수가 있는데 다 이런 것들은 언제 일어나면 교통을 매개하여 그것도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도시 전반적으로 광역적으로 이루어지고 한 시기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넓게 매일 언제나 타고 다니는 그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 사이에 인간관계나 그 공간성이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동 속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뭐 1시 15분에 차를 도착한다. 뭐 18분에 도착한다. 뭐 정확히 18분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정확하지만 그 시간대별에 의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공간만 정확할 뿐 아니라 시간도 무지하게 정확하게 움직이는 그런 분단위로 움직이는 데까지 이렇게 변했어요. 그런 시간을 사는데 도시 공부를 좀 하다가 보면 나오는 얘기들인데 시간지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시간지리학은 지금 이런 것처럼 어떤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경로가 있다는 거예요. 지리는 땅을 따져야 되잖아요. 공간을 따지는데 지리학이 시간을 따진다 이거죠. 그만큼 현대에 들어와서 이것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걸 보고 이제 이런 말을 쓰는 학자들이 있어요. 공동체다 그러면 함께 같다는 거잖아요. 공동, 더불어, 같다.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저 지리학을 두고 하면 공동이 아니라 공이다. 함께 있긴 있는데 다르다 이거지.
그 말은 뭐냐면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평수도 비슷하고 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사는데 뭐 아파트 보고 획일적이고 똑같다고 이제 막 욕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집 하나도 없어요. 그 평면 잘라보세요. 쓱 하고 잘라보면 가구 배치 다 달라요. 하나는 동쪽에 있고 하나 서쪽에 있고 뭐가 있고 뭐 다르긴 다르지 똑같은 집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하고 산다 그러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방식은 다 다르다 이거지. 다른 어쩌다가 이제 그 뭐 마당에서 만나거나 어디서 만나긴 하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나 도시에 살아가는 모습이나 이게 어떤 움직임 속에서 이런 스테이션을 먼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이런 상태를 시간 지리학이라고 얘기해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만약에 지속 가능한 사회를 가려고 애를 쓴다면 그때 키워드는 시간이라고. 시간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축 여기 하시는 분 계실지 계실 텐데, 아, 이게 뭐 지속 가능한 사회니까 이제 집이 점점점 뭔가 큰 거 안 생기고, 뭔가 정말 뭐 재생이라 하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설계해서 먹고 살겠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속에 여러 장소를 사람들은 찾아가게 돼 있다고. 인구만 유지된다면, 그런 식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도 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지하철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동을 하니까 관광이 생기고 어느 장소를 얘기하고 뭐 골프도 치러 하고 자연 환경도 보겠다는 어떤 욕구들이 생겨서 앱 보면 뭐 굉장히 어디로 설명할 것들이 많잖아요. 보기도 힘들어. 이런 시간의 개념이 이제 그 이동 속에서 뭔가 공간을 바꾸도록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장소와 비장소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장소는 뭐냐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소하고 공간하고 헷갈려요. 학생들도 헷갈리고 교수들도 헷갈리는데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장소와 공간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장소는 머물려고 하고 공간은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축구를 할 때 축구 선수들이 막 공격을 할 때 뭘 하죠? 공간을 벌리려고 패스를 하죠. 공간을 계속 벌려서 나가는 게 그게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소란 뭐냐면 그렇게 달리는 게 아니고 요거 내 자리라고 이렇게 움켜잡고 멈추는 게 장소예요. 공간은 계속 펼쳐나가고 확산돼 나가는 방면에 장소는 아 이것이 내 거고 내가 살 때고 이게 나의 가족이고 내 고향이고 뭐 이런 걸 찾는 게 장소예요. 두 개는 굉장히 달라요. 장소는 주거를 얘기하는데 체류한다든지 땅에 무슨 영이 있다든지 우주를 상징한다든지 내밀하다든지 자기의 몸이라든지 이것과 관련돼요. 도시는 공간에 가까워요. 펼쳐지는 거예요. 주거와 도시는 달라요. 주거는 머무는 거고 도시는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농촌에 살지 않고 도시에 산다는 얘기는 이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 살죠. 이거는 속도와 이동 또는 세계와 국제주의, 유동, 무슨 공동체, 해체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도시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현대 건축이나 도시를 새롭게 생각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근대에서 움직인 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카페란 데는 사실 실은 스쳐가는 것이 머무른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니까 카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데가 많아서 공항이니 뭐니 여러 가지가 다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도시는 사람이 정주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 교차로 속에서 거기서 부가 생기고 하는 것에 도시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게 뭐냐면 도시는 움직이는 흐름의 교차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도시를 얘기할 때 이렇게 공간적으로만 이해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수많은 어떤 흐름들, 사람, 물질, 그 다음에 에너지, 정보,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하는 그런 것이 도시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런 식의 생각해 보니까 비장소란 말이에요. 비장하다가 아니라 비장소가 아니라 비장소란 말이에요. 이게 앞에 하이픈이 붙어 있는 건데 장소가 아닌 것이 있어요. 호남선 터미널이 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다 여기 관련 사람 아니에요. 가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 많더라고. 꼭 뭐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로 가고 아무 관계 없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거기서 있는 주차한 사람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떠나는 자리가 아니라 멈추기도 하고 뭐하는 자리인데 왜 왔냐면 이 사람의 흐름이 뭐하니까 이게 활기 있어 보인다 이거죠. 멈춰있는 사람이 안 가요.
흐르고 이동하는 곳에 앉아 있으니까 내 익명적이잖아요. 너 저 사람 출발할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딱 하면 여기 못 앉지.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이 사람 같으니까 쓱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도시가 뭔가 활기가 있어지는 건데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고 non-place라고 한 것은 대개 아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돌아갈 곳이라고 하는 걸 장소라 그랬는데 이동하는 장소는 이게 장소 같지가 않단 말이야. 장소에서 제외되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이상하게 교차점 속에 들어가면서 교통의 교차점이 되면서 사람들을 자꾸만 거기다 모으는 뭔가로 바뀌어 나간다. 여행을 한다든지 여가를 이룬다든지 인프라 네트워크가 있다든지 기차 자동차가 이동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장소가 아닌데 장소와 같은 역할을 대신해 주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데 우리가 장소다 그러면 뭐 3.1 독립선언을 한 어디 뭐 파고다 공원 어디 이렇게 유명한 역사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는 장소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 빼고 난 나머지는 꽝이냐? 아니잖아요. 또 있다. 그런 것들이 모이는 게 이렇게 교차점 속에 사람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장소가 아닌 것들이 장소의 성질을 담게 되는. 그러나 그 성질은 약간 배타적이에요. 아까 사람이 움직이는 군집이 있다든지 뭔가 고독이 있다든지 약간 뭐 그런 성질을 가진 걸로 바뀌는데 장소라 보기에는 의미가 부족한. 그렇지만 도시 안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이동 수단이 되는 장소가 아닌 장소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대개 뭐냐 그러면 자동차 도로, 기분이 나쁘죠? 인정해주기 싫죠? 그 다음에 체인 호텔, 아닌 것 같고 공항, 철도역, 이 사람이 이제 마코 오제가 한 걸 환승공간, 레저파크, 고속도로 휴게소, 쇼핑센터, 대형 할인, 전번에 다뤘던 것들 이런 것들은 대개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간다. 이 말은 뭐냐면 움직이는 것 속에 우리의 대도시에 있는 장소가 아닌 장소, 플러스 장소가 아닌 마이너스 장소에 해당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만드는 우리 일상생활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거절을 하냐. 다른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비장소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의사소통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오로지 속도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새로운 모델의 장소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이동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동이 빈번해지니까 건물은 뭐냐? 아까도 말이 나왔다시피 통과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학교는 무엇인가? 입시를 공부할 때는 인생의 다인 줄 알았는데 4년 지나면 통과해야 돼. 4년이면 나가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통과하는 지점인 것처럼 건물도 뭐 내가 주인이고 뭐고 이런 거라고 안다. 특히 공공건물은 그렇다. 그게 다 뭐냐면 이동하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요 말이에요. 언제나 외부에 접속되며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무언가 외부에 의존한다. 방을 열든지 외부 공간 열든지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바뀐다. 전번에 도서관 얘기했을 때 영국의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을 커뮤니티용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도서관은 꽉 닫았다고요. 뭐 들어온 사람 나온 사람 가면 되는데 지금은 커뮤니티 섹스라니까 누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CD를 빌려가든지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저번에 서울대 도서관 얘기할 때도 뭔가 그 무슨 이렇게 달라지면서 들어올 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들어올 수 있도록 바코드만 누르면 다 옛날 얘기지만 들어올 수 있다. 뭐 법대 다니는 애가 삥 눌러 절로 가냐. 그냥 오던 대로 가서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에 수긍하시죠? 그게 뭐냐 그러면 언제나 외부에 접촉된다는 요 말의 여러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줄여서 외부라고 얘기해서 그렇지 고정된 커뮤니티라 그러면 그게 목적지야. 닫혀져 있어. 근데 외부에 의존한다는 말을 바꾸면 뭔가 사람들이 적절한 일시적인 커뮤니티를 여기저기 많이 있으면서 알아서 쓰도록 만드는 그런 분포가 이렇게 깔려 있으면 좋다. 그게 약간 리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구분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그 뿌리 같은 게 여러 개 있으니까 뿌리에 해당되는 게 그게 커뮤니티잖아요. 그러니까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아까 지리학처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런 얘기에 대한 중심입니다. 그냥 넘어가고 아무튼 그 수많은 그 선들이 교차하는 것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그렸는데 이건 순 이론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많이 교차하는 곳에 무언가
비장소인 뭔가가 생겨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사니까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삶. 뭐 자기가 편집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삶이 앞으로 더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돼요. 이런 뜻도 돼요.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길에 산다. 아까 얘기지만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길이와 단지 내 거리를 걸으면서 산다. 그러나 생활 방식은 다르다. 그러니까 생활 방식이 다르니 그 다른 생활 방식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이거지. 그 같은 데 가가지고 같이 살자고 있는 게 아니라 생활 방식이 다르니까 다른 생활 방식으로 만드는 건데 그것이 사람이 이동하는 다른 곳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아야 돼.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 갔다. 편의점 앞에서 대기 공간인데 거기서 뭐 앞사람하고 아이쿠 뭐 앞손님이니까 우리 알고 지냅시다. 통성명이나 합시다. 명함이나 주고받읍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점원도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서서 이렇게 있는데 그 대기 공간에 몇 사람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슈퍼마켓에 바구니 들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굉장히 서먹서먹한 공간이라고. 그런데 요 말이 근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앞에 대기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교차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슈퍼마켓도 있고 뭐도 있고 뭐 하는 등등의 것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그래. 엘리베이터가 뭐냐 교통설비지만 시선이 교차하는데요. 왜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 두는 줄 아세요? 그 엘리베이터 안을 확장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시선 두라고. 예,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상하니까 괜히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만지는 척 하면서 딴짓하라고 만드는. 거기 보면 또 온갖 안내 표시는 거기 다 붙이지 또. 서울대학교 엘리베이터에는 아주 그냥 테이프 자국이 굉장히 많아요. 게시판 많구만. 왜 그렇게 엘리베이터 안에다 붙이냐? 그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그 움직이는 그 속에서 사람들이 머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 속에 교차점이 있다. 거기에 몇 분 동안이라도 있다. 그러니까 요새 뭐냐면 동네 사람들 서로 뭐 안 돼가지고 인사하고 지내는 데를 하자. 뭐 수원이나 이런 운동, 수원에서 그런 운동을 벌린대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만이라도 인사합시다. 그 얘기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공동 공간이야. 슬프지만. 요 말을 확대를 하면 슬프다고 할 일이 아니라 그때그때만 가지고 있는 묘한 공동시설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부가 잘 돼야 돼.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한가운데가 아니라 경계부에 있어요. 장소는 중심에 있지 않고 경계부에 나타나요. 제가 가끔가다 그루이스칸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잘 안 보시겠지만 익스프레스웨이, 고속도로는 강이다. 강은 뭐뭐뭐다. 그 다음에 그 강은 항구다. 항구는 뭐다. 뭐는 캐널이다. 캐널은 덕이다. 덕은 무엇이다. 그 다음 빌딩이 나와요. 이게 50몇 년에 쓴 글인데 나 이 글이 너무 좋아. 이걸 글을 썼는데 뭐냐면 어떤 건물이나 못이 하나로 끊기나 다른 걸로 계속 이어져가는 경계부에서 뭔가 말놀이 하는 것처럼 원숭이 똥구멍은 빨간 사과는 맛있은 바다 뭐 이런 것처럼 뭔가 말을 이렇게 이어가는 듯한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연결되는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경계부에서 뭔가 장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사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을 바꾸면 장소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아까 비장소 등등 통해서 더 많은 장소가 얻어진다. 이 다양한 장소를 어떻게 우리 주변에 많이 남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서가 명가